에버코어는 웰스파고는 배당이 인하되고 대손 충당금을 확충한 결과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요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요구받은 사항에 따라 분기 배당을 0.51달러에서 0.10달러로 인하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프리마켓에서 3.78% 하락 중이다. 웰스파고의 EQ 실적은 매출은 178억 4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33%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 183억 70백만 달러를 하회했다. EPS는 마이너스 0.6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0.77% 대폭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0.1달러를 대폭 하회했다. 투자 의견을 인라인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7달러를 제시했다. 카카오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AMD 60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 엔비디아 410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매튜 램지 애널리스트는 AMD는 서버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텐선트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점은 20년 말까지의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만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경우 암페어 아키텍처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 및 게이밍 제품 출시를 통해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28일에 AMD의 20년 2분기 영업실적이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엔비디아는 20년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이 8월 20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2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르간 스탠리의 키스바이즈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입더라도 그 성장세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IT 지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20년 IT 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시하게 될 21년 가이던스도 보수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IT 지출 계획을 정리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문을 선도하고 있고 우선도 높은 IT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21년 클라우드 사업이 우려되고 있는 것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것임을 가리킨다. 당사는 어주어가 21년에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230달러를 유지했다. 델타 항공의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CNBC는 14일 델타 에어라인즈가 20년 2분기 순손실을 57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이는 8년 이후로 최악의 순손실 규모이다. 2분기 매출액은 14.7억 달러였으며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125.6억 달러가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델타는 코로나19 팬데믹발 미국 내 항공여행 수요 급감에 대응해 20년 8월에 추가하려 했던 증편 계획 1000회 중 절반을 철회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동사는 연말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현금 자산은 157억 달러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14일 델타의 에드 바스티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방문객들의 이주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미국 내 여행 수요가 다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으로 당사 연간 매출액 중 절반가량은 출장용 항공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데 먼 미래가 되더라도 동매출은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짧은 회의를 위해 먼 거리를 떠나는 것보다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델타 항공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델타 에어라인즈의 EQ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14억 7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8.24%,
대폭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 13억 50백만 달러를 부합했다. EPS는 마이너스 4.4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8.51% 대폭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4.31달러를 대폭 하회했다. 델타 항공의 손실 규모가 월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경영진은 항공 섹터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잉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발원지는 20년 2분기에 보잉이 생산 완료한 여객기 중 불과 20대를 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사가 737 맥스 및 코로나19 사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저조한 수치가 예상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보잉은 매월 여객기 인도 대수를 업데이트하며 이에 따라 분기 수치가 발표됐을 때 이에 따른 주가 반응은 제한적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대에 불과한 인도 대수는 1963년 이후 최저치이며 19년 2분기 및 18년 2분기 인도 대수인 149대, 184대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동사는 다수의 악재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저조한 인도 대수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소식을 대체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4일 동사 주가는 전일 대비 2.45% 상승한 179.96달러에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년 들어 보잉 주가는 약 46% 하락한 상태이며 오는 29일에 20년 2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컨센서스는 매출액 140억 달러, EPS-2.12달러이다. 19년 2분기 당시 보잉은 매출액 240억 달러 이상을 창출했던 바 있다고 전했다. 보잉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CNBC는 14일 보잉이 20년 6월에 737 맥스 여객기 60대가 주문 취소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년 상반기 동안 737 맥스 여객기 주문 대수 중 총 323대가 취소됐는데 19년 상반기 당시 동사는 737 맥스 여객기 21대를 수주했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는 두 번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19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미 연방항공청이 동 여객기에 대한 시험 운항을 개시하기는 했으나 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추가로 수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덤의 로라 마틴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사업이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애플 고객들은 앞으로 출시되는 애플 서비스 및 기기도 이용할 것이며 이는 고객 1인당 평균 매출 증가를 견인한다. 2. 재무 상태가 강력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투자 리스크가 작은 편이다. 3. 애플 플랫폼은 글로벌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소비자 9.5억 명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 4. 개인정보 정책에 있어서 애플은 규제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애플 고객 1위는 애플의 매출 종이익 2,000달러 창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최고치이다. 테슬라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억대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939달러에서 2,32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는 동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 테슬라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2. 동사 소프트웨어 부문 이익률은 90%이다. 3. 올해 들어 동사 주가가 260% 이상 급등했으나 아직 투자자들이 동사에 대한 포지션을 재배치할 때가 아니다. 4. 당사 견해로는 테슬라가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가장 중대한 기업이며 이는 향후 10년 이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5. 동사의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에 따르면 2025년 인도 대수가 4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사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최대 7%, 미국 시장 점유율 9.5%를 달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6.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통해 전체 영업이익률 20% 중반대를 달성할 수 있다. 인도 대수는 단기 전망치 상향의 주 견인차이며 소프트웨어 부문은 현금 흐름 할인을 적용한 당사 목표 주가 상향의 가장 큰 견인차이다.
동사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로스캐피탈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350달러에서 7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크레그 어윈 애널리스트는 에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이는 중국과 유사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언했다. 단기 내로 테슬라가 소형 전기차를 출시할 수도 있으며 해당 차량은 BMW의 미니, 쿠퍼나 피에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즈의 피에트 500과 유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가 소형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럽 지역 내 총유효 시장 규모는 모델 3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테슬라 세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모르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우위가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고 보았다. 당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경쟁 위협이 투자자들에게서 간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T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죽스를 인수하면서 물류 능력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전기차 스타트업인 기비언은 지난 12월에 13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25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으며 여기에는 여러 블루칩 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기비언이 이번에 조달한 25억 달러는 테슬라의 1년 자본 지출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누리고 있는 분명한 우위가 머지않아 위태로워질 것임을 가리킨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목표 주가는 740달러를 유지했다. 지난 10일 랠리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16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